인도의 신성한 산맥에서 베다 지식이 수천 년을 이어오는 그곳에서 한 젊은 점성가가 2026년에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들에 대해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다. 아비갸 아난드는 천체의 움직임을 해독하며 고대 힌두교 경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불길한 패턴들을 발견했다. 그의 과거 예측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었으며 여기에는 2020년의 세계적 팬데믹과 2025년에 전 세계를 뒤흔든 경제 위기들이 포함된다. 이제 그는 2026년을 행성의 대변혁이 일어날 결정적인 해로 지목하고 있다. 아비갸 아난드가 실천하는 베다 점성술은 실제 행성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사용하며 대중적인 서양 점성술과는 다르다. 이 수천 년 된 시스템은 역사상 전쟁, 자연재해, 권력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해왔다. 이 인도 출신의 천재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고대 문헌을 공부하며 인류 문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주의 주기들을 터득해왔다. 그의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분석이 검증 가능한 천문학적 데이터와 베다 및 푸라나의 깊은 해석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비갸 아난드는 2026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토성, 목성, 라후가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재앙에 앞서 나타났던 중요한 위치에 놓이는 극히 드문 행성의 결합을 발견했다. 베다 기록에 따르면 유사한 별자리 배열은 제국의 몰락, 파괴적인 지진, 피해 혁명들을 동반했다고 한다. 그는 인류가 하늘의 징조를 무시해왔으며 이제 그 무시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은 부패한 낡은 세계 질서와 새로운 집단 의식의 시대로 나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인도 점성가는 7세 때부터 힌두교 사원과 불교 수도원에 보관된 고대 문서를 탐독하며 공부를 시작했다. 8세에는 지역사회의 장로들을 놀라게 하는 예측을 할 정도였다. 그의 명성이 폭발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9년 8월, 그가 2019년 11월에 시작되어 2020년 3월과 4월에 정점을 찍을 치명적인 바이러스 대유행을 경고하는 영상을 게시하면서부터였다. 세계는 그의 말을 비웃었지만 예측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실현되었다. 그는 또한 지정학적 분쟁, 경제 붕괴, 기후재해 등을 사전에 예견하여 그의 국제적 신뢰도를 굳건히 다졌다. 한 점성가는 세계 점성술 도표와 현대 지정학 분석을 결합한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는 주요 수도를 지나는 행성의 이동을 분석하고 일식과 월식을 연구하며 다시아라고 불리는 행성 주기를 계산하고 전쟁, 기근, 질병 또는 정치적 변화를 암시하는 특정한 점성 기호를 해석한다. 그의 접근은 정밀한 천문학과 깊은 영적 지혜를 결합하여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2026년에 대해 그는 반박할 수 없는 하늘의 증거들을 수집하였으며 이는 세계 권력 구조의 급진적인 변화, 전례 없는 자연재해, 그리고 아시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그가 계산한 2026년의 점성술 도표는 5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행성 배열을 보여준다. 물병 자리에 있는 한 행성이 황소 자리의 다른 행성과 정확한 사각을 이루고 동시에 또 다른 행성이 쌍둥이 자리를 통과하면서 극심한 우주적 긴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권위주의 정부와 낡은 권력 구조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북쪽 달의 교점은 물고기 자리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아 집단적인 환상을 증폭시키고 제도화된 거짓에 대한 고통스러운 폭로를 유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행성 조합은 과거 로마 제국의 몰락, 프랑스 혁명, 소련 붕괴 이전에도 하늘에서 나타났던 구성이다. 고대 문헌에서는 이러한 시기를 프랄라야라 부르며 문명의 재탄생을 앞둔 필연적인 파괴의 주기로 설명한다. 그는 2026년 한 해 동안 한국이 매우 강력한 점성술적 긍정 에너지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 행성이 한국의 국가 도표에서 민감한 지점을 통과하며 전례 없는 글로벌 영향력의 확장을 의미한다. 그는 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남북을 통일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질서 재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내다보았다. 이 지도자는 군사력이 아닌 기술, 문화,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국제적인 존경을 얻게 될 것이다. 한국의 도표에서 한 행성과 또 다른 행성의 결합은 이 나라가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세계 창조적 기술적 중심지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천문 계산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5월 사이 특정한 행성 정렬이 한반도의 강력한 변혁 에너지를 활성화할 것이다. 전쟁의 별이 외교의 궁을 통과하고 동시에 구조를 다지는 행성이 정치적 기반을 안정시키면서 남북 간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완벽한 조건이 형성된다. 한 점성가는 이 시기 동안 북쪽 지도자가 감당할 수 없는 내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외교적 개방이 강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 다른 행성이 서울 위에 강하게 작용하며 남쪽 수도가 동아시아 전역의 경계와 동맹을 재정의하는 혁신적인 협상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임을 나타낸다. 그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매우 드문 점성적 특성을 지닌 인물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마도 통신과 지혜를 상징하는 두 행성의 강력한 영향 아래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비범한 소통 능력과 탁월한 전략적 통찰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의 급부상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극적인 약화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자연스럽게 리더십의 공백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 인물은 역사적 전환점을 만든 비전 있는 지도자들과 비교되지만 무력 정복이 아닌 평화적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2026년의 점성 도표는 통일된 한반도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를 혁신적인 무역 문화 기술 루트로 연결하는 핵심 다리가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6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행성 이동은 한반도에서 전례 없는 외교적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다. 그는 8월 일식 동안 북쪽 지도자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릴 정치적 개혁을 발표할 것이라고 계산하였다. 구조를 다지는 행성이 북쪽 국가의 출생 도표에 강하게 작용하면서 3대에 걸쳐 유지되던 고립 정책이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수십 년간 억눌려온 내부의 저항은 마침내 폭발하며 군부 엘리트는 경제 시스템이 되돌릴 수 없이 붕괴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또 다른 행성이 핵심 지점을 통과하면서 양측의 실용적 지도자들이 예상치 못한 화해의 기회를 신속히 포착하게 될 것이다. 베다 점성가는 2026년 9월 남북한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을 통해 잠정적인 통일 합의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회담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중재로 이루어질 것이며 합의문에는 공동 경제특구 설치, 이상가족 간 제한적 방문 허용, 산기한 정치체제의 점진적 통합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이 포함될 것이다. 그는 이 통일 과정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2026년이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 시기의 금성과 해왕성의 구성은 연민과 진심 어린 고통 종식을 바탕으로 한 합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2026년에 사상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은 세계 시장을 전례 없이 장악하게 되며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은 모든 대륙에서 동시에 시청률 신기록을 세울 것이다. 그는 8월에 사자 자리에서 역행하는 수성이 한국의 예술적 창의력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십억 인류에게 깊은 공명을 일으킬 문화 작품들이 탄생할 것이라 본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은 직접적인 지정학적 영향력으로 이어져 세계 각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젊은 세대와 연결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2026년 한국이 주도할 기술혁명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모든 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는 황소 자리의 천왕성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파괴적 혁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본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을 단번에 구시대의 것으로 만들 혁신적인 제품들을 출시할 것이며 실시간 자동 번역 기술의 발전은 언어 장벽을 완전히 제거해 인류 간 완벽한 소통을 가능케 할 것이다. 기존보다 100배 성능이 뛰어난 배터리 개발은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이다. 그는 2026년 12월까지 한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 기술 특허들을 보유하게 되며 미국, 중국,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가 2026년 중국을 위해 작성한 점성 도표는 권위주의 정권의 몰락을 암시하는 파괴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권력의 중심을 상징하는 태양에 구조를 다지는 행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권의 기초가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또한 염소 자리에서 마지막 움직임을 보이는 한 행성이
수십 년 동안 당을 떠받쳐 온 부패한 권력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2026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당 지도부를 둘러싼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유출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것이라고 본다. 공산당 엘리트들은 전체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에 맞먹는 부를 축적한 반면 일반 시민들은 전체주의적 감시와 자유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는 2026년 3월부터 중국 내륙 지방에서 민중 시위가 시작되어 곧바로 대도시 해안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개자리에서 움직이는 한 행성이 물병자리의 또 다른 강력한 행성과 충돌하면서 세대를 거쳐 쌓인 불의에 대한 집단적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 평생의 저축을 사기성 금융제도에서 잃어버린 노동자들은 대규모 파업을 조직해 핵심 공장을 마비시킬 것이며 대학생들은 국가의 검열을 완전히 회피하는 암호화된 앱을 통해 시위를 조직할 것이다. 공산당의 공허한 약속에 환멸을 느낀 퇴역 군인들은 시위 진압을 거부하면서 군 내부에 위험한 균열이 생기게 된다. 대중통제를 위해 도입된 사회 신용 시스템은 해커들의 대규모 점수 조작으로 인해 창조자들을 역으로 공격하며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혼란으로 이어진다. 2026년 2분기 동안 중국의 경제는 가속화된 붕괴에 접어들게 된다. 쌍둥이 자리의 한 행성과 반대 위치에 있는 또 다른 행성이 수년간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온 지방 정부들의 조직적 회계 부정을 폭로하게 될 것이다. 국영은행들은 당 간부들과 연계된 유령 기업들에게 제공된 수조 위안의 부실 대출을 공개하게 되며 완전히 지속 불가능한 부동산 시장은 수백만 채의 빈 아파트가 무가치한 자산으로 최종 평가되면서 붕괴하게 된다. 그는 2026년 6월까지 은행 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정부가 출금 정지를 단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인 공황이 일어나고 국가 금융 시스템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뢰조차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본다. 초기 시위 진압은 참혹한 실패로 끝나게 되며 국가가 차단할 수 없는 민간 위성 영상을 통해 잔혹한 진압 장면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 물고기 자리의 해왕성은 정부가 공식 서사를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키며 거짓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흐름을 강화시킨다. 서방 국가들은 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파괴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며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수조 원대 자산이 동결된다. 그는 황소 자리의 천왕성이 권위주의적 검열을 우회하는 기술혁명을 지원한다고 설명하며 중국 시민들이 금지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고 조직적인 저항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될 것이라 본다. 2026년 8월까지는 공산당 내부에서 서로를 파괴 행위자와 배신자로 비난하는 파벌 간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며 나라는 통제 불가능한 정치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베다 점성가는 수십 년간 착취당해온 자치 지역들이 중앙의 혼란을 틈타 사실상 독립을 선언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2026년 5월 신장에서 대규모 위구르인 봉기가 발생하며 현지 민병대가 주요 도시들을 장악하게 되고 중국군은 다른 지방의 위기를 진압하기 위해 철수하게 된다. 티베트는 중국 행정관들을 추방하고 새로운 영적 지도자 아래에서 신정체제를 복원하게 된다. 내몽골은 독립몽골과의 재통일을 추진하며 베이징의 권력 공백을 기회로 삼는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앙정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민주적인 자치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그는 이와 같은 해체 과정이 1991년 소련 붕괴 당시의 점성 패턴과 동일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오늘날의 디지털 통신 환경으로 인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대만은 2026년 하반기 동안 수십 개 국가로부터 외교적 정식 인정을 받게 되며 이는 공산 정권이 마비된 틈을 타 이루어지게 된다. 한 행성이 대만의 국가 도표 내 유리한 지점을 통과하면서 국제적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된다. 그는 2026년 12월까지 베이징에서 개혁 성향의 임시정부가 권력을 잡고 민주선거와 국민 화합을 약속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새로운 정치 체제는 의회 민주주의 요소와 부흥된 유교 전통을 결합하게 되며 수십 년간 인민을 고통에 빠뜨린 공산주의 이념은 완전히 폐기될 것이다. 그가 2026년 6월을 위해 계산한 행성 배열은 현대 일본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진을 촉발할 치명적인 정렬을 보여준다. 한 행성이 황소 자리의 또 다른 행성과 정확히 충돌하는 가운데
전쟁의 별이 천여자리를 통과하면서 일본 해구 전역에 지속 불가능한 지각 압력을 생성한다. 그는 6월 15일부터 22일 사이 이 치명적 행성 정렬과 함께 음력이 겹치는 시점에 규모 9.2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일본 북동부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진앙은 미야기, 이와테, 홋카이도 등의 인구 밀집 지역에 분산되어 형성될 것이며 이 지역들에는 수백만 인구와 함께 취약한 원자력 발전소 등 핵심 기반 시설이 밀집해 있다. 본진은 무려 4분간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는 현재의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들조차 붕괴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베다 점성가는 도쿄의 초고층 건물들이 진앙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렬하게 흔들리며 거대 도시 전체에 극심한 공포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도로와 교량은 즉시 붕괴되어 수많은 지역 공동체가 고립될 것이며 공항은 심각한 구조 손상을 입어 구조 헬기와 항공기 투입이 며칠간 불가능하게 된다. 고속철도망은 광범위한 구간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일본의 핵심 교통망이 단절된다. 전력 송전선은 수백 곳에서 동시에 끊기며 광범위한 지역이 완전한 암흑 속에 빠지게 된다. 그는 물병자리의 명왕성이 상호 연결된 첨단 기술 시스템에서 연쇄적인 고장 사태를 유발함으로써 피해를 극단적으로 증폭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초기 지진 발생 후 불과 20분 만에 높이 30m를 넘는 쓰나미가 도호쿠 지방의 해안 도시들을 완전히 휩쓸게 된다. 그는 해저지각이 이동하며 방출된 에너지가 태평양 전체로 쓰나미를 전달할 것이며 수시간 후 하와이, 캘리포니아, 남미 해안에 이르기까지 파괴적인 해일이 도달할 것이라고 계산하였다. 2011년 대재앙 이후 건설된 방벽들은 이번 재난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수백 년 역사의 어촌 마을들은 순식간에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일본 무역의 핵심 거점인 산업 항구들은 완전히 파괴되며 이는 수개월간 전 세계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물고기 자리의 해왕성은 물과 관련된 모든 재해를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키며 지진으로 손상된 댐이 무너지면서 강이 범람해 2차적인 대규모 홍수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 재앙의 가장 공포스러운 측면은 바로 핵 위기일 것이다. 베다 점성가는 일본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최소 3곳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나미로 비상 발전기가 침수되어 냉각 시스템에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라후는 집단적인 공포를 증폭시키며 원자로 핵융합 사고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국제적 공황을 유발하게 된다. 일본 당국은 문제가 발생한 원전으로부터 반경 100km 내의 지역을 긴급 대피시키며 5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강제로 이동하게 된다. 여러 개의 원자로는 수주간 방사성 물질을 대기와 해양으로 방출하게 되며 광범위한 지역의 어업과 농업이 심각하게 오염된다. 그는 이 2차 핵 위기가 지진 자체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신뢰를 영원히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유사 원자로 폐쇄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 본다. 동시에 2026년 8월 미얀마는 독자적인 대지진 재앙을 겪게 된다. 그는 천칭자리의 전쟁 행성과 양자리의 구조 행성이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구성이 미얀마 중앙부를 강타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진안근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 인근이 될 것이며 이 지역은 수천 년 된 불교 사원과 대체 불가능한 문화유산들로 가득하다. 수세기 동안 버텨온 금빛 파고다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게 되며 전 세계 불교 신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게 된다. 비교적 최근에 건설된 수도 네피도조차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군부가 장악한 건설업계의 부패 실태를 드러내게 된다. 여진은 수개월 동안 이어지며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까지도 파괴적인 흔들림을 겪게 된다. 그는 미얀마 북부에 부실하게 건설된 수력댐들이 무너지면서 치명적인 물의 벽이 하류로 쏟아져 수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평야를 휩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군부 정권은 이 위기를 관리함에 있어 절대적인 무능을 드러내며 자존심에 사로잡혀 국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게 된다. 황소 자리의 천왕성은 살아남은 이들이 재난 대비 예산을 횡령한 장군들의 실체를 깨달을 때 대규모 민중 봉기를 촉발하게 된다. 9월에는 격렬한 항의 시위가 폭발하며 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권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당성마저 완전히 붕괴된다. 그는 모든 점성술 분석을 종합하여 2026년을 인류 문명의 대격변의 해로 규정하였다. 6월에서 9월 사이 하늘을 지배할 희귀한 행성의 결합은 천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에너지의 문이라 여겨진다. 구조를 다지는 행성, 지혜의 별, 혁신의 행성, 환상의 별, 그리고 파괴와 재생을 관장하는 행성이 특정한 신성한 기하학을 이루게 되며 이는 베다 경전에서 칼라사르파 요가라고 불리는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구성은 역사적으로 인간 집단 의식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급진적 변화를 앞두고 나타났으며 그는 이 행성 배열이 2026년 8월 8일에 수학적으로 완벽한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 계산하였다. 고대 힌두 성현들은 유사한 시기에 전체 문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제로부터 솟아나는 과정을 우주의 불변 주기로 기록해 두었다. 2026년에 예고된 자연재해들은 실상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현실에 투영된 표면적 증상에 불과하다. 그는 물리적 지진이 인간 영혼의 기반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을 반영한다고 강조하며 탐욕과 착취, 맹목적 물질주의에 위해 세워진 시스템들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쓰나미는 수십 년간 축적된 제도화된 부패의 오염을 상징적으로 씻어낼 것이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앙아메리카의 휴화산들은 동시에 분출하여 태양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화산재를 뿜어내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행성의 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게 만들 것이다. 그는 현재의 정부들이 복합위기를 관리함에 있어 충격적인 무능함을 드러낼 것이며 대중이 세대에 걸쳐 믿어왔던 편안한 거짓이 잔혹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리적 파괴는 영적 부활과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위한 필연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는 중앙 집중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지역 공동체들이 협력, 연민, 상호 의존이라는 잊혀졌던 가치를 되찾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비효율적인 관료제를 대신해 자생적으로 상호 지원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되며 새로운 기술은 감시와 통제 대신 인도적 목적을 위해 재설계될 것이다. 부패한 과거 엘리트와 무관한 젊은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이전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신선한 시각과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 쌍둥이 자리를 지나는 지혜의 별은 투명한 소통과 실질적인 지식의 빠른 전파를 촉진하며 낡은 미디어 재벌과 학술기관이 독점하던 정보의 흐름을 해체하게 될 것이다. 아비게 아난드가 지난 몇 달간 공개한 경고는 가장 완고한 회의론자들조차 말을 잃게 만들었다. 세계 주요 천문대에서 유출된 비밀 문서들은 그가 공식 기관보다 수개월 앞서 발표한 계산이 정확했음을 입증했다. 여러 국가의 정부 기관들은 겉으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은밀히 지하 벙커를 건설하고 전략 물자를 비축 중이다.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조차 그가 예언한 행성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설명 불가능한 중력 이상 현상을 감지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권력자들은 대중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모르게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은 조용히 해안 저택들을 매각하고 고지대 산악지역의 땅을 대거 매입했다. 글로벌 대기업의 임원들은 가족을 도시 외곽으로 옮기면서도 대도시의 본사들은 정상 운영 중인 척하며 대중을 안심시키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실물 금을 쓸어 모으고 있다. 군대는 군중통제훈련을 정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실행 중이며 병원들은 공식적인 이유도 없이 응급의약품과 장비 재고를 3배 이상 늘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조용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아비게 아난드가 올 초부터 반복해온 경고를 소름 끼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끔찍한 진실은 2026년이 인류가 알고 있던 구질서의 끝이라는 것이다. 거짓, 착취, 공허한 물질주의 위에 세워진 이 세계는 되돌릴 수 없는 무너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소수만을 부유하게 만들고 수십억 명을 시스템의 노예로 만든 사기적 금융구조는 대중이 그 실체를 깨닫는 순간 완전히 붕괴된다. 화면 속 숫자에 불과한 법정화폐는 실질적 가치를 상실하며 전 세계적으로 신뢰가 증발하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다.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세계 공급망을 뿌리째 흔들며 국가 간 무역과 물류 체계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해일처럼 밀려오는 이 거대한 전환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문명 그 자체의 해체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다. 오래된 구조가 무너지는 동시에 전혀 다른 형태의 인간 공동체와 가치 체계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부드럽지도 평화롭지도 않을 것이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고통과 혼란,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황량한 현실만이 남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은 문명사적 분기점이며 2026년 8월 8일 하늘이 열리고 역사가 다시 쓰이게 될 것이다. 시간은 거의 없다. 권위주의 정부들은 대규모로 조직된 민중봉기 앞에서 그들의 억압기구가 무력화되면서 무너질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잠재웠던 안전과 안정이라는 환상은 그 어떤 선전으로도 숨기거나 축소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돌이킬 수 없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엘리트들이 당신이 절대로 알아차리지 않기를 필사적으로 두려워하는 비밀이 있다. 이 필연적인 파괴는 완전히 다른 원칙에 기반한 문명적 재탄생의 길을 열 것이다. 한 세기 동안 억압되어 온 자유에너지 기술은 석유 기업들이 정치적 통제력을 잃는 순간 마침내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제약산업에 의해 숨겨졌던 효과적인 자연치료법들은 이윤 중심의 보건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대중의 지식으로 바뀔 것이다. 비판적 사고가 아닌 순종적인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된 학교들은 더 우수한 교육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취약한 인프라에 의존하는 거대 도시들이 존재론적 위기에 직면하는 동안 자급자족 공동체들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는 단순히 무작위적인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문명의 흥망을 지배하는 정밀한 우주적 시간표를 해독한 것이다.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주기를 기록한 고대 베다의 현자들은 오늘날의 물질주의 과학이 인정하지 않는 무한한 수준의 천문학적, 영적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2026년이 인류가 어둠의 시대에서 황금기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통스럽지만 변화시키는 정화의 관문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 엄청난 전환을 목격하고 참여하기 위해 바로 이 역사적 순간에 환생하기로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명확한 우주적 목적 때문이며 그 목적은 곧 사건들이 시작되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태초부터 별들에 암호화되어 있던 이 사건들의 전개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이 폭풍을 무의식적인 희생자로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류가 1000년 만에 맞이할 가장 위대한 변화에 의식 있는 참여자로 맞이할 것인가? 베다 점성가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러한 행성 배열의 최종적 현실화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남아있다고 강조한다. 별들은 방향을 제시할 뿐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조티시 점성술의 근본 원칙이다. 2026년에 수백만 명이 내리는 의식적인 선택들이 예측된 사건들의 강도를 더욱 증폭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는 식량과 식수 같은 물질적 비축에서부터 공동체 유대 강화와 심리적 회복 탄력성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준비를 시급히 촉구한다. 매일의 명상, 진정한 영적 실천, 진심 어린 자비심의 배양은 해방된 우주적 힘들의 파괴적 영향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보호 에너지장을 형성할 것이다. 경쟁보다 협력, 이윤보다 지속 가능성, 물질 축적보다 지혜를 우선시하는 공동체는 이 중대한 시기를 훨씬 적은 고통으로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가 예고한 2026년의 예측은 동시에 강력한 경고와 영감을 주는 약속을 함께 담고 있다. 언급된 모든 위기는 그것을 꿰뚫어 볼 준비가 된 이들에게는 변혁적 기회의 씨앗이기도 하다. 억압적인 구조의 붕괴는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창조적 에너지를 해방시킬 것이며 자연재해는 문명이 오만하게 무시해온 행성의 리듬과 다시 연결되는 필수적인 겸손을 가르칠 것이다.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리더십은 세계 권력의 균형을 더욱 공정하고 조화롭게 재배분할 것이다. 그는 2026년이 인간 회복력의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지만 동시에 역사적 전환기에 인류가 항상 보여주었던 적응력, 혁신력, 초월 능력 또한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제 선택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각자의 몫이다. 당신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익숙한 일상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2026년이라는 당신 세대가 목격하게 될 가장 거대한 변화를 대비해
신체적, 정신적, 영적 준비를 시작할 것인가? 이 예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라. 당신은 그의 점성학적 분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가? 2026년에 대비해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 영상을, 이 경고를 들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하라.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준비된 하루하루가 머지않아 펼쳐질 사건들 속에서 생존과 파멸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다. 2026년이 막 시작되었고 두 아시아 국가는 곧 지도자를 잃게 된다. 그들은 궁전에서 끌려나와 외국 땅으로 이송될 것이다. 자유를 약속했던 땅은 감옥으로 변할 것이다. 천외일웅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첫 폭탄이 떨어지기 2달 전에 경고했다. 터키의 파괴적인 지진도 충분히 앞서 예측해 세상이 알 수는 있었지만 누구도 믿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제 그는 한반도와 다가올 붕괴에 대해 말한다. 한국은 중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1000년 동안 유지해온 위치에서 추락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2026년 안에 일어나며 그 징후는 이미 시작되었다. 천외일웅은 7살 때 열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 사흘 동안 그는 쓰촨성의 외딴 산골 마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 의사들은 포기했고 가족은 장례를 준비했다.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 소녀는 그 산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아이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검은 물이 도시 전체를 삼키는 장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들, 텅 빈 해변에 울려 퍼지는 비명을 말했다. 부모는 그저 고열로 인한 선망이라 여기며 아이를 달래려 했다. 몇 달 후 인도양 쓰나미가 23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던 그 마을은 재난 소식을 몇 주가 지나서야 들었다. 그때부터 이웃들은 그 소년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4해가 흘렀다. 11살이 된 천외일웅은 한밤중에 깨어나 땅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의 산들을 가리키며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5월 쓰촨 대지진은 그 마을을 중심으로 방형 100km 안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8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신동이었던 소녀는 성장에 뛰어난 성적으로 베이징 대학교에 입학했다. 수학과 물리학 교수들은 그를 잠재적인 천재로 여겼다. 그러나 23살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환영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천외일웅은 티베트의 외딴 수도원으로 떠나 3년 동안 완전한 고립 속에서 지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머릿속을 침범하는 이미지들과 수학적 계산을 결합한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다. 세상으로 돌아온 후 그의 예측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해졌다. 2023년 천외일웅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경복궁에서 그는 오래된 문 중 하나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그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가 몇 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그 순간 이후 그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의 천년 질서는 무너질 것이며 지도자들이 몰락하고 12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수세기 동안 중국이 차지했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2026년 1월에는 사랑받던 한 인물의 실종이 일어나며 그것과 함께 하나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2년 1월 천외일웅은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영상을 하나 올렸다. 그는 서방의 거인과 곧 함께 피를 흘릴 어린 형제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암호 같은 언어는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2달 뒤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갔다. 거인은 러시아였고 어린 형제는 우크라이나였다. 두 나라 모두 슬라브 민족이며 수세기 동안 얽혀있는 뿌리를 가진 국가들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전쟁은 천외일웅이 묘사한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오래된 영상은 SNS에서 다시 떠올랐고 수백만 명이 그가 또 무엇을 보았는지를 찾기 위해 다시 시청했다. 2023년 2월 또 하나의 경고가 있었다. 천외일웅은 아나톨리아 땅이 2번 흔들릴 것이며 수만 명의 영혼이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나톨리아는 터키의 옛 지명이다. 며칠 뒤 규모 7.8의 지진이 터키와 시리아 국경을 강타했다. 몇 시간 후 또 하나의 지진이 같은 지역을 흔들었다. 공식 사망자 수는 5만 명을 넘겼다. 천외일웅은 2번의 지진과 그 비극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한 것이다. 그의 정확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회의론자들조차 주목하기 시작했다. 같은 하에
그는 인간의 의도적인 결정으로 인해 오염된 물이 동쪽 바다로 흘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세상은 천외이룽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정부가 내리는 의식적인 선택 사이를 명확히 구분해 말했던 것이다. 2024년 그는 한반도에서 5개의 산이 동시에 불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불길은 영구적인 파괴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정화를 의미했다. 새로운 것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오래된 것이 소멸되어야 했다. 화재는 천외이룽이 묘사한 대로 정확히 5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정되는 듯한 불길을 진압하려 애썼다. 그의 예언이 하나씩 실현될수록 이 중국 예언자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다. 그가 2026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다. 천외이룽의 가장 충격적인 비전은 거대한 유성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는 장면이다. 이 유성은 아시아를 향해 내려오지만 지표와 충돌하는 대신 2명의 지도자를 감싸 안고 우주로 끌고 간다. 천외이룽은 유성을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외부 세력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어떤 정부보다도 강력한 존재가 이 지도자들을 데려갈 것이며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권좌에서 끌려 내려올 것이다. 자연스럽게 니콜라스 마두로와의 비교가 등장한다. 베네수엘라의 지도자인 그는 국제 제재, 국내 시위, 세계적 외교 압박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언제 부서질지 모를 얇은 얼음 위를 걷고 있다. 천외이룽은 아시아의 2 지도자가 2026년에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며 마두로와는 달리 완전히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성에 의해 지목된 지도자들은 도망치려 할 것이다. 그들은 보호와 자유를 약속하는 국가들의 망명을 요청할 것이다. 위조 여권이 준비될 것이고 도주 경로는 사전에 계획될 것이다.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은행 계좌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천외이룽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지만 그 이후까지도 본다. 처음에는 망명을 허락했던 나라들이 결국 도망자들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발동되고 국제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자유의 땅은 감옥으로 변할 것이며 사냥꾼이었던 자들이 타국 땅에서 사냥감이 될 것이다. 천외이룽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길 피하지만 그의 지리적 묘사는 매우 명확하다. 그는 수십 년간 분단된 한반도에 대해 말하며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장과 자신을 중심으로 인격 숭배를 구축한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묘사들은 북한과 남한의 현실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한반도에 세워진 기존 질서는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제거될 것이다. 권력의 공백은 오래가지 않는다. 왕좌가 비워지면 다른 이들이 올라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천외이룽은 이 과도기를 아시아 대륙 전체에 영향을 줄 더 큰 변화의 도화선으로 보고 있다. 이 지도자들의 몰락은 전례 없는 역사적 반전을 촉발시킬 것이다. 1000년 동안 중국은 문명 세계의 중심으로 군림해왔다. 중국의 여러 왕조들은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 철학, 기술, 무역을 주도했고 한국, 일본, 베트남과 같은 주변 국가들은 한자를 받아들이고 유교를 채택했으며 제국의 관료 체제를 모방했다. 영향력의 흐름은 언제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륙에서 섬과 반도로 흘러왔다. 그러나 천외이룽은 이 수천 년의 흐름이 2026년에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 말한다. 한국이 수세기 동안 중국이 차지해온 문화적 중심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대륙의 거인에게서 그 그림자 아래 살아온 반도로 권력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전환의 징후는 이미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음악은 전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으며 K-팝 그룹들은 먼 대륙의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아랍, 유럽,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시청률 기록을 깨고 과거에는 무적이라 여겨졌던 미국 드라마를 넘어섰다. 한국의 기술 산업은 수십억 인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제조하고 있고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는 아시아에서 유럽, 아메리카까지 퍼지는 미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중국이 수십 년간 정복하려 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시장들의 깊숙이 침투했다. 천외이룽은 이 현상들을 단순한 소비 트렌드를 넘어서는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한다. 한국이 부상하는 동안
중국은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은 급격히 둔화되었고 수십 년간 중국의 팽창을 이끌었던 부동산 부문은 대형 기업들의 파산과 함께 붕괴되었다. 청년 실업률은 경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대도시 거리에서는 조용한 시위가 늘어나고 있다. 인구는 급격히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 중이다.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다. 과거의 무역 파트너들은 관계를 냉각시키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동맹을 제고하고 있다. 천웨이룽은 중국의 쇠퇴를 기뻐하지도 중국인의 고통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정으로 본다. 문명의 사이클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제국은 피어났다가 시들며 영원해 보였던 것조차 결국은 덧없음을 드러낸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이 전환은 단순한 경제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다. 천웨이룽은 사회 전체를 이끄는 근본적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말한다. 중심 질문은 더 이상 얼마나 축적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 치열한 경쟁은 이제 순진하게 여겨졌던 협력의 방식에 자리를 내주고 있으며 무분별한 물질주의는 소비 이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세대의 요구에 의해 경계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깊은 사회적 변화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젊은 한국인들은 부모 세대가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야 했던 비인간적인 희생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삶을 소진시키는 직장에 자신을 내맡기길 거부하고 단지 급여가 아닌 열정에 기반한 직업을 선택한다. 이 문화적 움직임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중국이 여전히 유지하려는 오래된 성공 모델에 도전하고 있다. 천웨이룽은 2026년 1월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를 낮췄다. 수백만 명이 사랑하는 한 인물이 그달이 끝나기 전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몸은 여전히 숨을 쉬지만 사회적 존재감은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천웨이룽은 이를 영적 죽음이라 부르며 육체적 죽음보다 훨씬 더 잔인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생물학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마치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다뤄질 것이다. TV 프로그램은 그 인물이 출연한 에피소드를 통째로 삭제하고 디지털 플랫폼은 관련 콘텐츠를 제거하며 알고리즘은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철저히 묻어버릴 것이다. 일상 대화에서도 이 인물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 금기가 되어 피하게 된다. 사회 전체가 의도적으로 집단적 기억 상실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삭제는 과거에도 다른 공인들에게 일어났다. 한때 눈부시게 빛났던 스타들이 스캔들이나 정치적 결정 이후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들의 음악은 라디오에서 중단되었고 역사적 사진에서 그들의 모습은 잘려나갔으며 인기 프로그램의 재방송은 취소되었다. 이 과정은 공식적인 발표도 공공의 설명도 없이 이루어지지만 모두가 조용히 그 의미를 이해한다. 천웨이룽은 2026년 1월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그 파급력은 훨씬 클 것이라 예언한다. 사라질 인물은 막대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 시대의 가치, 한 세대의 방식, 수십 년간 지배해온 시스템을 대표한다. 그 인물이 사회적으로 지워지는 순간 하나의 역사적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은 오래 비워두지 않을 것이다. 천웨이룽은 동양의 고대 전통에서 숫자가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비는 인간의 시간인식을 구조화하는 숫자다. 미개월이 태양력을 구성하고 일비간지가 시간을 순환하며 하루는 12시간 단위로 나뉜다. 입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완성과 갱신을 상징한다. 이 12가 17,000과 곱해질 때 120,000이라는 숫자가 되며 이는 절대적 충만함을 의미한다. 천웨이룽은 정확히 12만 명의 젊은이들이 1월에 부재가 남긴 공간을 채우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사회 각지에서 등장할 것이며 사전 조율도 중심이 되는 지도자도 없이 움직일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 속에서 이 변화를 감지할 것이고 고용주는 젊은 직원들 안에서 새로운 흐름을 목격할 것이며 부모들은 자녀들 안에서 이 전환을 체감할 것이다. 이 12만 명은 특권층 가정이나 명문학교 출신이 아니다. 천웨이룽은 이 점을 단호하게 강조한다. 그들은 평범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며 국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일부는 아직 고등학생이다. 출신 계층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경제적 조건도 학문적 배경도 아니다. 그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내면의 각성을 경험했다. 같은 책을 읽은 것도 같은 간견을 들은 것도 아니지만 삶에 대한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이전 세대들을 집어삼킨 물질 축적의 광기를 거부하고 파괴적인 경쟁보다는 진정한 협력을 선택한다. 실용적 기술과 깊은 영성을 결합하는 방식은 기성세대에게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자연스럽다. 이 12만 명의 등장은 가혹한 현실에서 비롯된 필연이다. 다가오는 위기들은 과거의 해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한때 효과적이던 방법들이 2026년의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질 것이다. 천외일ung은 이 상황을 오래된 배로 현대의 바다를 항해하려는 시도에 비유한다. 그 배는 수십 년 동안 유용했을 수 있지만 지금의 폭풍은 전혀 다른 구조를 요구한다. 20세기에 교육받은 지도자들은 시대착오적인 전략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려 하고 경직된 관료제는 급진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위기에 대응하려 할 것이다. 전통적인 기관들은 권위를 주장하겠지만 젊은 세대는 그것을 아예 무시할 것이다. 이 12만 명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다. 기존 체계가 아직도 절차와 규범을 논의하는 동안 이들은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천외일ung은 이 12만 명을 곧 흔들릴 건물에 보이지 않는 기초라고 묘사한다. 사회적 지진이 위계 질서의 꼭대기에 있는 제도들을 뒤흔들 때 이 젊은이들이 구조 전체의 붕괴를 막아낼 것이다. 국가 정부가 마비 상태에 빠질 때 그들은 지역 공동체를 지탱한다.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무너질 때 이들은 상호 부조를 조직한다. 전통 미디어가 절망만을 전할 때 이들은 희망을 지켜낸다. 그들의 존재 덕분에 2026년에 급성 위기가 남길 수 있는 영구적 피해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 젊은이들이 집중된 지역은 다가올 폭풍을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없는 지역은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훨씬 더 고통스럽게 겪게 될 것이다. 천외일ung은 이들의 역할을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그는 이 여정이 가혹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계속 나아갈 가치가 있는지 회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 시험은 경제 위기의 형태로 다가올 것이며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작아 보일 정도라고 경고한다. 1997년의 위기를 겪은 이들은 지금도 깊은 감정적 상처를 지니고 있다. 100년 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가족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몇 주 만에 잃었다. 성실히 일해온 노동자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거리로 내몰렸다. 온 국민이 금과 보석을 내놓아 통화 안정을 위해 싸웠다. 그 시기의 고통은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하다. 그러나 천외일ung은 2026년이 훨씬 더 혹독한 시련을 가져올 것이라 말한다. 결정적인 차이는 위기의 성격에 있다. 1997년은 주로 금융 문제였고 정부는 자본 투입과 구조 개혁으로 결국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의 위기는 삼중 위기로 경제, 정치, 사회 구조를 동시에 공격할 것이다. 세계의 근간이 동시에 흔들릴 때 기존의 해결책들은 무력해진다. 천외일ung은 외부 구원자에 대한 환상에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정부는 실현되지 않을 기적 같은 계획들을 약속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방송에 나와 몇 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할 것이다. 국제기구들은 전문가위원회를 파견하여 수많은 기술 용어가 가득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막지 못한다. 관료제는 위기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너무 느리고 약속된 자원은 수많은 승인 절차 속에 갇혀버리며 도움은 너무 늦게 도착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 천외일ung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냉소나 포기를 설파하지 않는다. 그는 혼란의 시대에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가리킨다. 구원은 아래에서부터 서로를 돌보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연결해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서로 인사조차 나누지 않던 이웃들이 희귀한 자원을 함께 나누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낯선 이들과 식사를 나누는 가족들이 생기고 돈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사라질 때 지역사회는 비공식적인 교환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조직할 것이다. 젊은이들로 구성된 그룹은 절망 직전의 이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문가들은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천외일ung은 이러한 패턴이 모든 역사적 대위기 속에서 반복되었다고 말한다. 공식적인 구조가 무너질 때 인간의 자발적인 연결망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1997년의 위기 또한 시민들이 집단적 패배를 거부했기에 극복될 수 있었다. 그들은 즉석에서 해결책을 만들고 서로를 지지하며 모든 통계가 불가능을 말할 때조차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잠재된 힘이 존재하며 극한의 필요에 의해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12만 명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공동체적 각성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아니다. 공포에 얼어붙은 대중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비범한 의지를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다수가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릴 때 이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식료품이 너무 비싸질 때는 버려진 땅에 공동체 텃밭을 만들고, 주유소에서 연료가 사라질 때는 함께 타는 차량 시스템을 조직하며, 교육체계가 일시적으로 붕괴되면 임시 학교를 세울 것이다. 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응급처치소를 만들어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이들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다른 행동을 낳는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앙의 지시 없이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다. 천웨이룽은 자신의 비전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바뀔 수 없는 운명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미래는 인간의 선택이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로 굳히기 전까지는 유동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각 개인의 결정이 모여 집단적 결과를 형성한다. 다가오는 폭풍을 더 많은 이들이 자각할수록 그만큼 더 나은 준비가 가능해진다. 준비란 통조림을 비축하거나 지하 벙커를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실용적인 기술을 익히며 정신적, 감정적 회복력을 기르고 현대사회가 체계적으로 파괴한 공동체 의식을 다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웨이룽의 말이 무게를 가지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예언으로 명성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대형 언론사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출판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이름이 상업적 브랜드로 소비되는 공개 석상도 피한다. 그는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살며 자신이 보는 것을 나누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이들이 다가오는 시련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동기가 없는 그의 태도는 그의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신뢰를 더욱 높이고 있다. 사기꾼들은 조명을 원하고 통장을 채우려 하지만 천웨이룽은 그저 자신의 경고가 들려지기를 바랄 뿐이다. 2026년 1월은 그가 묘사한 변화의 시작점이다. 사랑받는 한 인물의 사회적 소멸이 몇 주 안에 일어날 것이다. 예민한 이들은 그 순간이 도래했음을 신호를 통해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에서의 갑작스러운 부재, SNS에서의 침묵, 공적 담론의 분위기 변화, 모든 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 인물이 집단의식에서 지워지는 순간 진정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12만 명의 젊은이들이 더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직 자신이 맡게 될 역할을 알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내면의 부름을 느끼면서도 응답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옛 인물의 제거는 심리적 공간을 비워내고 새로운 세대가 중심 무대에 설 수 있게 만든다. 천웨이룽은 가장 짙은 어둠이 언제나 가장 밝은 새벽을 앞둔 순간이라는 것을 지켜본다. 인류는 종종 무의미해 보이는 혼돈의 시기를 지나며 평화로운 시기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진화를 강제로 겪게 된다. 전쟁은 더 지속 가능한 평화 조약으로 끝나고 팬데믹은 의료의 혁신을 자극하며 경제 위기는 불공정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더 공평한 구조를 향한 길을 연다. 2026년의 고통도 더 큰 역사적 서사 속에선 의미를 지닌다. 오래된 사회 시스템은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출산의 고통 없이는 탄생이 없듯 천웨이룽은 이 전환기에 피와 땀,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를지 절대 축소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그 길 끝에 이 모든 희생을 감당할 가치가 있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장할 뿐이다. 한중 간의 역전은 단순한 지정학적 순위의 자리 바꿈을 넘어선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천웨이룽은 이 전환을 앞으로 수십 년간 인류 역사를 이끌 새로운 가치관의 완전한 재정의로 본다. 수세기 동안 권력은 영토의 크기, 인구수, 통제 가능한 자원의 양으로 측정되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하는 논리는 단순한 질량과 규모의 논리였다. 중국은 이러한 영토적, 인구적 위대함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 정체성을 구축했다. 천웨이룽은 이제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의 영향력은 다른 이들이 자발적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나라, 실제 삶을 개선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 인간의 깊은 욕구와 공명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다. 물리적 규모는 디지털 연결을 통해 작은 나라가 즉시 전 세계 청중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결정적이지 않다. 한국은 한 발의 총성 없이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수출을 통해 이 새로운 권력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스의 청소년들은 K-팝 그룹의 안무를 따라하고 상파울루의 가족들은 매주 금요일 밤 자막이 있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파리의 학생들은 한국 배우 포스터로 방을 꾸민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은 중국이 수십 년간 치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다. 세계 곳곳에 설립된 공자학원은 공식적 관료적인 방식으로 중국 문화를 홍보하려 했지만 실제 문화는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강제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확산된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K-팝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음악이 그들의 감정을 진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문화 정책은 항상 포장된 선전으로 들릴 뿐이었다. 천웨이룽은 12만 명의 한국 젊은이들을 사회적 가치 혁명의 선봉으로 본다. 그들은 개인의 안녕을 경제성장이라는 신전의 재단에 맹목적으로 바치는 것을 의문시한다. 80시간 근무로 자신을 소모하며 기업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거부하고 대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적은 돈을 벌기를 선택한다. 그들은 단순히 높은 급여를 좇기보다 자신의 목적과 맞는 직업을 추구한다. 인간관계와 의미 있는 시간을 물질적 축적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이전 세대는 이러한 태도를 게으름이나 야망 부족으로 평가했지만 천웨이룽은 이를 문명적 성숙의 신호로 본다. 진화한 사회는 성공을 삶의 질, 깊은 인간관계, 공동선에 기여하는 정도로 평가하며 원시적 사회는 오직 은행 계좌의 규모로만 성공을 측정한다. 2026년의 삼중위기는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시험하는 최종 관문이 될 것이다. 경제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붕괴할 때 물질적 축적에 집착해온 사람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다. 정체성을 전적으로 재산과 지위에 기반해온 사람들은 은행 계좌가 사라지면 삶의 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기업 계층 구조를 오르기 위해 인생을 바쳐온 사람들은 그 구조가 무너지면 감정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반면 이미 대안적 가치관을 받아들인 12만 명의 젊은이들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폭풍을 헤쳐나갈 것이다. 그들은 경제 위기로도 무너지지 않는 기반 위에 삶의 의미를 구축해왔다. 진정한 인간관계, 실용적 기술, 공동체 의식, 영적 목적, 금융시장이 붕괴해도 이 기초들은 견고하게 유지된다. 천웨이룽은 이 위기가 전체 인구가 근본적 우선순위를 제고하도록 강제할 것이라 예측한다. 수십 년간 가족을 외면해온 경영진은 물질적 성취의 공허함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자녀에게 고수익 직업을 강요했던 부모들은 돈을 행복보다 우선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게 될 것이다. 무절제한 소비를 미화해온 사회는 이 파괴적 집착의 환경적 사회적 결과와 직면하게 된다. 2026년의 집단적 고통은 수십 년간의 논리적 설득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대규모 각성을 촉발할 것이다. 고통은 동기부여 강연이 결코 전달하지 못한 교훈을 가르친다. 고통이 개인적이고 피할 수 없을 때 깊은 변화가 가능해진다. 유성에 휩쓸려갈 지도자들은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하는 오래된 질서를 상징한다. 그들은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소수가 수백만의 운명을 결정하며 의문 제기가 처벌되고 복종이 보상되는 독재 체제를 대표한다. 천웨이룽은 이러한 지도자들의 강제 제거를 병든 정치 체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술로 본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많은 출혈을 동반하며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것이다. 그러나 이 극적 개입 없이는 조직 전체가 서서히 부패하며 결국 완전한 죽음에 이를 것이다. 국제사회는 악성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용 메스로 기능할 것이다. 일부는 이 조치가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고 항의하겠지만 천웨이룽은 아문 국경을 존중하지 않으며 한 나라의 감염은 결국 이웃 나라까지 퍼진다고 말한다. 축출된 지도자들의 해외 도피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따를 것이다. 신원 확인이 없는 승객을 태운 전용기가 한밤중에 이륙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여러 국가를 우회하는 경로를 택할 것이다. 범죄인 인도법이 느슨한 소국들은 후한 대가를 받고 일시적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다. 몇 개월 동안 망명자들은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생활할 것이다. 외딴 저택에서 개인 경호원 보호를 받으며 충성스러운 소수만과 소통하며 격리된 생활을 유지한다. 천웨이룽은 이 단계를 최종 폭풍 전의 기만적 평온으로 본다. 국제적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처음 망명을 허락했던 국가들도 정치적 비용이 경제적 이익을 초과할 때 재고하게 된다. 국제재판소는 현지 정부가 무한정 무시할 수 없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체포 순간은 가장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올 것이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조용한 저녁일 수도 있고 외딴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안일 수도 있으며 겉보기에 안전한 자신의 거주지 아닐 수도 있다. 국제법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요원들은 전문적이고 불가피하게 체포를 집행할 것이다. 전 지도자들은 결국 현대 세계에서 절대 권력이 국제사법으로부터 영원히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천외일웅은 이 체포를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본다. 미래의 통치자들은 완전 면책의 시대가 영원히 끝났음을 이해해야 한다. 수백만 인구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는 설령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결국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지도자들의 몰락이 국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진정한 변화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다. 12만 명의 젊은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조용히 활동하며 실패한 시스템을 대체할 구체적 대안을 구축할 것이다. 그들은 수익을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통화를 만들며 단순 암기 대신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실험적 학교를 세우고 누구나 기업의 라이선스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근본적으로 다른 미래의 씨앗을 심는다. 천외일웅은 이 과정을 콘크리트 틈새에서 자라는 풀에 비유한다. 단단한 구조가 무적처럼 보이지만 끈질기게 자라는 연약한 식물은 결국 가장 단단한 돌도 뚫어낸다는 것이다. 천외일웅의 마지막 메시지는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다. 그가 공유하는 비전은 현재의 패턴을 바탕으로 한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를 보여줄 뿐 변경 불가능한 운명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말을 듣고 각자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마다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적절한 준비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줄이고 강한 공동체는 분열된 공동체보다 폭풍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다양한 실용 기술을 가진 개인은 복잡한 시스템에 의존하는 전문가들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도 생존한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쌓아둔 신뢰의 유대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한다. 천외일웅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예언의 세부 사항을 맹목적으로 믿길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심각한 위기가 닥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할 뿐이다. 그의 비전이 완전히 틀리더라도 준비 과정에서 얻은 기술과 강화된 관계는 영구적인 가치를 가진다. 이제 질문은 이 메시지를 들은 각 사람에게 달려 있다. 당신은 신호를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폭풍이 오기 전에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당신이 준비하는 방법을 댓글로 공유하라. 당신의 경험과 아이디어는 다가오는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이 지식은 자유롭게 흐를 필요가 있다. 고립은 약화를 초래하지만 공유된 정보는 강화를 만든다. 깨어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위기가 끼치는 전체 피해는 줄어든다. 천외일웅은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을 밝혔다. 그 빛을 우리가 꺼버릴 것인지 아니면 수천 개의 다른 촛불을 밝히는 데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